자, 다음 주제는요, 보기차 방정식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어떤 거 배웠냐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 이퀄 0. 그때는 방정식이 아니었으니까 C까지 이런 거를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다고요. 그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퀄 0꼴일 거고요. 첫 번째, 얘가 X제곱이 라지 X라던가 뭐 T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AT의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는 0꼴에서 인수분해가 잘 된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먼저 t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t 이퀄 t1과 t2를 찾는 것까지가 인수분해가 잘 끝났다라고 하면 방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제곱이 다시 t1이 되고 x제곱이 t2가 된 거니까 치환하기 전 상태로 x제곱으로 바꿔줬을 때 여기서 다시 뭘 얻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이라는 값과 여기서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2라는 값 이렇게 총 4개의 근을 찾는 게 1단계 방법이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일 경우. 근데 2번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식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꼴을 어떤 꼴로 만들어라? 어떤 괄호의 제곱 빼기 괄호의 제곱 이꼴 0꼴로 변형을 하라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세모 제곱 빼기 네모 제곱 꼴이 변형이 완성됐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 마이너스 네모는 0꼴로 인수분해 되니까 방정식이 풀린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보자고. 자, 여러분 교재에 x의 4제곱 711번이요. 참고해보세요.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런 애가 나왔어. 요거 예제 1번이라고 일단 놔봅시다. 그럼 얘는 선생님이 일단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보고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으로 가져가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t 마이너스 9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 되고 t값을 구해보니까 9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t값이 아니라 x값이거든요. 그럼 t는 치환하기 전에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이 9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 된 거라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데 x는 뿔마 3이거나 또는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다 같이 뭐니? 그럼 x는 풀마 i였겠죠. 이렇게 4개의 근이 얻어지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제 2번. 이번엔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됐을 때 식을 조작하는 문제. 자, 뭘로 가져갈 거냐면은 여기 713번을 우리가 예제로 들어드릴게요. x 4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9. 얘는 0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 만약에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식을 조작해서 어느 부분을 조작하라고 그랬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려면 이 상수가 기준이 되면 돼요. 이 상수 9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되죠? 6x제곱이 있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더해주고 얼마 빼주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해주고 x제곱 빼주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왜? 이 기준으로 여기가 6x가 제곱이 됐을 때 절반의 제곱이 9가 되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 빼기 x제곱 해주면 똑같은 식 되는 거죠? 얘가 0이다. 그럼 앞쪽 녀석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뒤쪽 녀석은 x제곱이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해준 대로 뭐 네모 제곱 빼기 세모 제곱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완성됩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 마이너스 세모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쪽 가로가 0이거나 또는 뒤쪽 가로가 0이면 되는 거네. 그럼 앞쪽 가로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는 뭐가 나오고요? 불러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또 이쪽에서는 x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똑같이 i가 나오겠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고. 이렇게 해서 총 2개에서 4개의 허근이 얻어지죠. 복소수 범위에서 전체 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4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돼서 풀리는 케이스. 예제 2번은 인수분해가 잘 치환했을 때 안 되니까 식을 조작해서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푸는 그런 문제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필기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얘기.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익혀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이 녀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랬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녀석을 최고차의 계수가 A인데 3개의 근 알파도 갖고 베타도 갖고 감마도 갖는다는 녀석을 바탕으로 1차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쓸 수 있죠. 왜냐면 2차식을 만들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우리가 그 2차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x-알파, x-베타라고 만들었죠. 그럼 요 3차식을 만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x-알파, x-베타, x-감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좌변이 지금 만들어 놓은 우변과 같은 건데 이 녀석을 전개한 식이 좌변의 개수들과 일치해야 되겠죠. 전개해봅시다. 그럼 A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그 다음 뭐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3개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다 전개해 보니까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에 다시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우변의 결과와 좌변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2차항의 개수 B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아요. 1차항의 개수 C는 누구랑 같아요?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랑 같아요. 자, 상수 D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랑 같아요. 이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A는 0이 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관계에서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세 번째 식으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공식이 얻어지는구나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공식이 세 가지가 얻어집니다. 왜 이런 공식이 얻어지는지 그 유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고 자 암기하도록 합시다. 방금 배웠던 내용의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 그 라이트 센에 717번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 이퀄 0이라는 녀석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건데 1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위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두 번째 둘씩 곱해서 더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공식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4가 나와요. 세 번째 세 개를 작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그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다섯 번째 주제, x 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의 성질들을 모두 한번 정리하랍니다. 일단 첫 번째 성질,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방정식 x 세제곱 이퀄 1의 한 근인 거죠. 이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집어넣으면 되네요. x 대신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리스 문자예요, 오메가. 여러분 그 비법 노트 맨 앞 페이지 보세요. 거기 수학 기호로 많이 나오는 그리스 문자들을 정리했는데 그 오메가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죠. 오메가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시계 브랜드 오메가라는 브랜드이죠. 예. 이 녀석의 소리자가 저렇게 W자를 굴려 쓴 것처럼 생긴 녀석이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오메가의 바도 얘가 지금 보세요. 이 3차 방정식은 개수가 허수가 포함됐어요. 다 실수예요. 개수와 상수가. 네? 아,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꿨을 때 개수와 상수에 허수가 포함됐어요. 실수예요. 대답 못해요? 서연이가 말해봐. 이 개수에 허수가 포함됐어요. 실수예요.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 개수로 구성된 방정식이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라 그랬죠? 켤레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메가를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나머지 한 근이죠. 이거도 오메가 바도 이 녀석의 근이므로 뭐라고 쓸 수 있다?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를 세제곱해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찾아냈어요. 두 번째, 그럼 실제 그 오메가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저 녀석을 변형해서 이렇게 써드렸어요. 좀 저걸 풀란 얘기야. 그럼 결국은 저건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 중에 fx라고 놓고 f1이 0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1로 조립제법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미.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x-1 곱하기 불러봐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저 3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 녀석을 풀었을 때 실제로 해를 구하라고 하면 x 이퀄 1이라는 해 또는 허근 뭐가 나오죠? x 이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애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녀석의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가 될 수 있는 애가 둘 중에 하나네. 이 녀석이 사실은 풀었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니까 둘 다 허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켤레복소수 관계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오메가로 놓자 이거야. 그래서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고 보자. 실제로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 또는 얘인데 얘 또는 얘인데 플러스인 걸 그냥 오메가로 보면 나머지 하자. 이거로 보자. 그러면 오메가 바가 누구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저는 그거 싫은데요? 저는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 볼 건데요. 그러면 누가 오메가 바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둘 중에 어떤 걸 오메가로 보든지 간에 나머지 하나가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결국 오메가던 오메가 바던 어느 방정식에 해당? 위에서 보니까 이상해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의 두 허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찾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1번, 동그라미 2번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오메가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나올 거고요.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나올 거고요. 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요. 3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살짝 변형해보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는 둘 중에 오메가 바에 관한 식이 필요하면 넘겨서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도 바꿀 수 있구나. 오메가가 필요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도 바꿀 수 있구나. 또 여기서도 파생되는 애가 두 가지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오메가 분의 1을 물어봤어. 그러면
오메가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얘는 오메가 바랑 같구나. 또 문제에서 오메가 바분의 1이 들어있어. 그럼 얘는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랑 같구나. 이런 파생된 애들을 다성질로 우리가 이해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럼 파생된 애들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애들.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만 외우고 있고 아까 앞에서 오메가 세제곱도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요거 정도를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공식들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알려드린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다가 그 5번 주제 예제 하나 적어봅시다. 뭐 가지고 풀 거냐면은 여러분 101페이지에 라이트센 x 세제곱이 1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한 허근을 문제에서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러면 730번 731번, 732번, 733번에 네 가지 질문을 거기 하나의 주제로 묶어놨어요. 이게 뭐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 두 번째,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값을 구해라.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뭐가 되겠냐? 네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거기 쭉 나열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봅시다. 먼저 오메가는 한 허근이니까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에서 나왔어. 2번에서 다시 파생됐던 애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왜 이걸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인데 오메가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뜯어다가 얘가 0 되는 두 허근이 실제로 오메가였던 거거든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애는 오메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두 허근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0 나올 거고요. 2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나올 거고요. 3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4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얼마? 1 나오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두 근이 알파, 베타였을 때 알파 직접 집어넣어보고 베타 집어넣어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고. 이해되죠?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럼 이제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물어봤는데요. 그거 바로 1번 박스에 답이 있었네요. 1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답이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라는데 그럼 얘는 공통인수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1번 조건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이 부분이 뭐래요? 1번에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였고요? 1이요. 1 곱하기 0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0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오메가 세제곱으로 요식을 묶었다고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선생님 아까 이거 파생되는 거 알려드렸는데 오메가 분의 1 같은 거 물어보면 이 4번식을 변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바가 누구랑 같아요? 오메가 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요 732번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바뀌어버렸네요. 근데 그 결과는 3번에 얼마래요? 그 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정보들을 옆에다가 적어놓고 이 식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73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까지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는요? 1.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다 나오더라. 오메가의 성질들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주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 패턴이구나. 이해했니? 예, 요럴 때 써먹는 거구나. 비슷한 내용이 6번에 하나 더 나와요. 방정식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이번에는 x세제곱이 1이 아니라 x세제곱이 뭐래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래요. 이거를 오메가라고 놓고 또 오메가의 성질을 전부 만들어내래요.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그런 성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앞서서 이미 봤으니까 일단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무조건 뭐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에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죠. 3차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실제로 저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좌변으로 넘겼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나올 거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애가 나오는데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그럼 실제로 오메가는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퀄 0의 두 허근이 바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성질이 1번.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오는 거죠. 1번 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2번 뭐 나와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3번 뭐 나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죠? 1이요. 4번 뭐 나와요?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요.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얻어집니까? 4개.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요 박스 하나하고 여기 있는 요 박스하고 이렇게 두 개 박스 외워주면 똑같은 패턴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필기하세요. 다음 주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법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먼저 1차식과 2차식이 나왔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는 xy에 관한 1차식, 하나 2차식. 그런 문제 중에 우리가 738번 같은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x 더하기 y는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어떻게 하냐? 해법. 여기다 빨간색으로 씁시다. 자, 주어진 1차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자, 1차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는 1차식에는 2차식이니까 1차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해 y는 없애자. 그러면 1-x. 이걸 어디다 대입해? 2차식이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x제곱 더하기 1-x의 제곱이 이걸 전개하면 되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고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1, 1, 2, 1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못 또는 뭐?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값이 쉽게 얻어지죠. 그럼 x값만 얻어주면 끝이냐? 아니죠. 거기에 해당하는 y값도 같이 얻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y는 2가 나오고요. x가 2면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갖게 된다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표현을 순서쌍으로 해라. 만약에 x, y 꼴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2라는 해하고 2,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해를 순서쌍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x하고 y가 짝을 이뤄가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예제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x, y에 대한 2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1번. 두 식 중 인수분해 되는 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소거한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될 때 두 식 모두 인수분해가 불가능이다. 그러면 최고차항 소거법이나 상수항 소거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제3의 2차식을 만든 후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한 문자를 소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까지 보고 나서 쓰세요.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1번 예제만 들어드릴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하고요.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식이 나오면 둘 다 2차식과 2차식이죠. 근데 2번, 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한 요 식 첫 번째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2y가 되거나 또는 x는 y가 돼요. 맞죠?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1번 x가 마이너스 2y일 때 연립 한번 해보는 거고 2번 x가 y일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때 얻어지는 모든 순서쌍이 전부 우리가 원하는 x값과 y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y일 때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대입하라고요? 2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아이고, 다시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y 집으니까 2의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를 만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9y제곱이 9 나오니까 y는 뿔마 1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때 x값은 y가 플러스 1 들어가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부호 두 개를 동시에 써주는 거를 복부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복부호를 썼을 때는 순서가 같은 순서끼리 짝꿍이라는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줍니다. 동순 같은 순서다라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2면 y는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x가 플러스 2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순서끼리 짝꿍이 된다는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랑 y랑 같을 때도 두 번째 식에 또 대입해야 되죠. 그럼 어떤 식이 또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y를 소거해보면은 2x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9가 되면서 3x제곱이 9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죠? 이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동일하잖아요. x하고 y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도 루트 3은 루트 3끼리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끼리 짝꿍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복부호 동순이라는 얘기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순서쌍이 얻어진 거예요? 4개의 짝꿍이 얻어진 거죠. 그걸 다 써주면 이 방정식의 해가 완성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찾아서 여기선 첫 번째 식이 그 역할을 해줬네요.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관계식이 두 개가 얻어졌죠. 그래서 1번과 같을 때와 2번과 같을 때 각각 이 녀석을 2번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 둘 다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총 2번에 걸쳐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고 그때 얻어지는 4개의 짝꿍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짝꿍이 모두 다 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식이 얻어졌다라고 하면 상수항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더라. 지금부터 발전 팁으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에서 두 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풀이법으로 아까 소개한 내용 중에 최고차항 소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최고차항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y는 1이라는 녀석을 1번식이라고 놓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는 1이라는 식을 2번식이라고 뒀을 때 이 문제는요. 둘 다 x와 y 두 문자를 가지면서 2차식인 연립방정식이 될 거고요.
1번식과 2번식 모두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죠.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일단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2차식을 없애서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1차식 xy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문제는 2차항의 개수를 맞춰서 없앰으로써 x와 y에 관한 1차식을 유도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1식에서 2식의 3배를 해줘서 빼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2식의 3배 한 녀석을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y는 3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1식에서 지금 유도해낸 식을 2식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빼봅시다. 자, 빼면은요 3x제곱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녀석이 2x 마이너스 2y 이퀄 마이너스 2가 남고 이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얻어낸 x와 y의 관계식 이 녀석을 우리가 3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제 두 녀석이 모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값과 y값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 2차 항은 없어지고 x와 y에 관한 1차식에서 y라는 문자를 x 플러스 1로 대신할 수 있게끔 소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얻어낸 3번식을 1식과 2식 중에 비교적 개수가 간단하게 이루어진 2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식에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게 1이죠. 자, 양변에서 플러스 1을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 남는 식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이퀄 0이 돼서 x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x값 찾았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x 이퀄 0을 다시 3식에 대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y값은 1이고요. 마찬가지로 x값 마이너스 3을 3식에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연립 방정식은 x는 0, y는 1이라는 한 쌍의 해와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라는 또 다른 한 쌍의 해를 찾아서 총 두 쌍의 해를 얻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풀이법으로 상수항 소거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수항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미리 예를 들어놨어요. 첫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식을 우리가 1번식,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3이라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에서 적당한 조작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2차항을 없애서 x와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번 케이스는 상수를 소거함으로 인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제3의 2차식을 유도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수항을 소거할 거냐? 1식에는 지금 우변에 5가 있고 2식에는 3이 있으니까 1식의 양변에는 3을 곱하고 2식의 양변에는 5를 곱해서 상수항을 15로 통일시킨 상태에서 1식에서 2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조작한 식 만들 건데 먼저 1식의 양변에 3배를 하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15라는 식이 나오고요. 2식의 양변에 5배를 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5xy 더하기 5y의 제곱은 15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제 예고한 대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개수를 좀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면 2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2y제곱은 0이 됩니다. 이제 인수분해가 2하고 1, 여기는 xx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y하고 2y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자,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5xy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제3의 식이 만들어졌다. 우리의 목적대로.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인수분해된 형태를 다시 써보면 2x-y 곱하기 x-2y는 0이다 라는 꼴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x는 2분의 1 y가 되거나 또는 x는 2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x 이퀄 2분의 1 y일 때 이 녀석을 1식과 2식 중에 한 군데 대입하면 되는데 1식이 더 간단하니까 1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식에 대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가 되면서 4분의 5 y제곱이 5니까 양변에서 5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y제곱은 4만 남죠. 자, 그때 얻어지는 y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지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x값은요. x 이퀄 2분의 1 y라고 했던 요 관계식에다가 y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2 대입하면 x값은 얼마 나오고요?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두 쌍의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제 다시 두 번째, x가 2y일 때도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야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식에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니까 4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만들어지면서 5y제곱은 5가 되고 양변에 5를 약분해주면 우변 1 되고 그때 얻어지는 y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이때 x값은요. 자, 쌤이 초록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x와 y의 저 1차식의 관계식 x 이퀄 2y에다 대입해주면 y가 1일 때 x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항을 소거한 상태에서 총 몇 쌍의 해가 얻어졌죠? 자, 첫 번째 x가 2분의 1 y였을 때 두 쌍과 그렇죠? 밑줄 긋고 있어요. x가 2y일 때 두 쌍 이렇게 해서 전체 네 쌍의 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두 식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는 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식에다가 한 문자를 소거해서 대입하면 됐는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
최고차항을 소구한다거나 상수항을 소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예를 추가로 발전 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대칭형 연립방정식 한번 설명해 봅시다. 뭘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x 플러스 예를 들어서 y가 2고요.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생각을 해봐. 만약에 x 플러스 y가 2다 라고 하면 우리 더해서 2를 만드는 거는 1 해도 되고 2, 0, 0, 2 해도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x와 y에 내가 2, 0을 넣든 그걸 자리를 바꿔서 0, 2를 넣든 늘 같아지는 식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그래요. 또 만약에 x하고 y를 곱해서 2를 만든다 그러면 1 곱하기 2를 하든 2 곱하기 1을 하든 자리를 바꿔서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합해서 어떤 상수가 나오거나 곱해서 상수가 나오는 그런 식들을 우리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칭식들만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x와 y에 들어갈 숫자가 달라서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두 식이 모두 대칭식으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칭형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냐? 바로 x값과 y값을 찾으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찾아야 되는 해법 x하고 y를 구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 y 값을 찾는다야. 그럼 이거 봐봐. 이 예제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합해서 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녀석을 두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솔루션. 두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 2차 방정식. 그러면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것이냐? x랑 y는 마치 알파와 베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전혀 다른 문자, u라는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그럼 u-x 곱하기 u-y가 0이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u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u에 관한 2차 방정식이 u equal x, u equal y라는 두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x와 y를 두 근으로 한 2차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얘들아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만들죠?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만들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아니라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u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 자리에 누구 들어가는 거야? u. 알파와 베타 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야? x와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같은 구조란 말.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럼 그렇게 응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녀석이 지금 밑줄 그어놓은 식과 같은데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해보면 어떤 식이 나와요? u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u 더하기 xy는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 값과 xy 값은 주어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u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u 마이너스 3, u 플러스 1은 0. 따라서 u 값이 뭐 또는 뭐 나와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예요? 자리가 바뀌어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상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고 또는 x가 뭐여도 되고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어도 되는 거죠. 대칭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x, y의 숫자가 자리가 바뀌어서 들어가도 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얻어진 u값 둘 중에 하나가 x, 둘 중에 하나가 y가 되는 그런 해법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계획했던 모든 소단원들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옆에 뭐 하나 남았는데요? 네, 부정방정식 해법이라는 게 남았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아직 이 교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부정방정식도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번에 1학년들 가르쳐 보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내용 학교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8번 부정방정식 해법은 여러분 과감하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려운 내용 하나가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입니다.